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팝아트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권력을 비판하는 작가 이하 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독사과 포스터, 이런 정치인 풍자 포스터로도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하 작가가 뉴스바 출연을 자청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바 청취자들 앞에서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셨고요.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작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이 매체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소식이 뜸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작년 12월에 미국에 갔다가요. 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4월 10일 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거기서도 작품 활동 계속 했고요. 예.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했습니다. 예. 뭐 많은 팬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동안 뭐 그리신 유명한 포스터들이 일단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뭐 이 선생님이 직접,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일명 포스터 작가로 불립니다. 포스터를 최초로 한 것이 2011년 겨울에 이명박 포스터를 붙였었죠. 예. 네, 그 후로 이제 계속 포스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전두환 포스터 29만 원짜리, 그리고 6월 달에 백설공주로 표현한 박근혜 포스터, 이것이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그해 겨울에 대선 바로 전에 단일화 포스터, 문재인 네. 안철수 이렇게 반씩 한 거, 타이로다가 이렇게 묶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댓글 박근혜 종북 김정은 포스터, 예. 예, 그거를 했었고, 며칠 전에는 저 진도에 다녀왔습니다. 추모 포스터 붙이고 왔어요. 예. 진도까지 다녀오셨고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풍자한 포스터 갖고는 재판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네. 항소심까지는 무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이게 항소심에서 재판이 끝났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들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 중에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 전두환 붙인 거로. 예. 그리고 박근혜 붙인 거랑,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이거 붙인 거. 이거 두 개 다 기소돼 갔고요. 이거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요. 선거법은 지금 대법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예.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항소심까지는 전부 무죄가 나왔고요. 검찰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붙인 거로는 1심에서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유죄지만 선고는 유예한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이제 한 3번, 많이 해봤자 3번에 끝나거든요. 예. 두 번째 이게 판결 나는 날이었는데 판결이 아주 재밌게 났어요.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결을 받으러 갔는데 다시 정식 재판으로 법정에서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계속 재판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경범죄 처벌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 두 가지 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군요. 네. 예. 이 정치인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리시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습적으로 거리에 부착을 하거나 이제 배포를 하는 방식을 쓰고 계신데, 지금 재판받는 상황도 말씀하셨고, 네. 좀 적잖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 또 이런 포스터를 그리는 거를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붙였던 이명박 포스터,
좀 흉측하게 그렸죠. 제가 아마 유일하게 흉측하게 그렸을 거예요. 그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때 당시에 그 시민들이 그 피로독 이런 게 아주 극에 달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퍼포먼스를 벌여야 되겠다. 그때는 포스터 작가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흉측하게 그렸죠. 침 질질 흘리고 여기 지 완장 차고 있고 그 삽 넥타이 메고 있고 나치 복장하고 있고 이거를 만들어서 종로에 나갔는데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워갖고 한 장만 붙이고 얼른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첫 장을 이렇게 딱 붙였는데 바로 뒤에 있는 분이 막 쥐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예술가로서의 그 어떤 희열 같은 걸 느꼈어요. 예. 내가 이제 멋진 걸 했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점부터 예전엔 정치인들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이 정치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존의 제도권 미술판 여기서는 단 한 번도 제 거를 끝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전부 떼이거나 어느 날 가보면 창고에 들어가 있거나 전시를 하다가 네, 예, 단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가려지거나.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냥 가려서 냅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만의 이런 예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의 방식대로 예술 작품을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뭐 갤러리나 전시관에서는 전시를 안 해주니까 네, 거리에다 전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의 방식대로 이제 거기서 작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에 앞서서, 김효진 PD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스 한 꼭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죠. 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 주택가 등지에서 예사롭지 않은 포스터가 마치 벽보처럼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그림인가 하니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활짝 웃으면서 서 있고요. 수줍은 듯 웃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한복 치마폭에 둘러싸인 맹견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개 여러 마리, 총 6마리던가요? 7마리인가요? 예, 6, 7마리가 풀 죽은 듯한 표정인 것도 같고 아무튼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죠. 예, 예사롭지 않은 그림입니다. 도발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경찰이 이걸 발견하고서 대체 누가 그린 건지 누가 배포하고 게재한 건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발견이 된 포스터는 전부 수거를 했다고 하고요. 이쯤 되면은 이하 작가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이유를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브리핑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생방송 게시판에 해당 그림,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찰이 발견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 포스터. 네. 이 작가님이 그리신 겁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예. 이 강릉에다가 붙이셨단 말이죠? 네. 직접 가셨고요? 아닙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요. 예. 지금은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이번이 14번째인가 15번째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짬밥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 혼자 다니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찍은 게 7,000장이에요. 7,000장 혼자 어떻게 붙이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난번에 조선구보 이거 할 때는 2만 부 찍었어요. 2만 부로 혼자서 돌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SNS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배포해 주실 분? 네네. 전국에서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강릉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된 거냐고? 강릉, 이 양반이 이제 그 받은 첫날 식사하러 가시면서 딱 23장 붙였답니다. 제가 100장 드렸거든요. 그분께. 이 23장 중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서울이나 부산은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합정동에도 붙어 있어요.
그 망원동역 골목에. 근데 다른 데서는 이게 안 걸렸는데, 예. 23장 중에 걸리신 거예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죠.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은 그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처음에 SNS를 통해서 받을 때는 10분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정말 한 50분 넘습니다. 예. 이 경찰은 이게 누가 그렸는지 하고 또 누가 여기다 부착을 했는지를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배포하신 분들도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그거는 저의 그 당연한 제가 해야 될 의무고요. 제가 여기 이제 나온 이유도 그분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거니까 예. 모든 책임은 제가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출연하시겠다고 한 이유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내가 네. 그렸고 사실 내가 배포하라고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네. 저는 이미 이제 수사의 대상이라면 나를 네. 불러라. 네. 한마디로 자수하러 오신 거네요. 여기 경찰서는 아니지만. 예. 자수라는 표현이 재밌지만, 네.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좀 어떤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어요. 자원봉사자뿐이 아니고, 예.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이런 시국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어요. 예. 작가가 아니고 그림으로서 그림을 보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저한테도 보내주나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지금 좀 전시회를 가질 수 없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인신 구속을 경찰이 설마 시키겠습니까?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예. 네.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 속의 여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이고요.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개가 7마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예. 특별히 개 7마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7이네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들으니까. 예. 7이라는 숫자가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행운의 숫자고. 예. 네. 그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예. 어려운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개가 7마리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한복 치마 폭에 네. 지금 이게 개를 올라탔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개랑 노는 거예요. 치마폭에 개가 있는 거죠. 예. 네. 이 개가 가장 총애를 받는 개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리고 한 마리는 좀 네.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갑니다. 네. 예. 이 개는 어떻게 팽을 당한 건가요? 네. 그 뒤에 이제 종이배를 이제 세월호로 표현한 건데요. 예.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라고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배가 아니고 좀 빙산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종이배네요. 네. 종이로 네. 접은 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월호 네. 요 전국에서 그 상황을 묘사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특별히 이번 포스터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사실은 이거를 긴급 교체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원래 그렸었어요. 길을 크게 이렇게 그려서. 예. 딱 그 이미지만 이렇게 서울 시내 몇 장만 붙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박원순 캠프에서 그 이미지를 보시고 우리 캠프에서 쓰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교체한 게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예전에 그려놓은 겁니다. 예. 한참 전에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직후에 그리셨단 말씀인가요? 개하고 예. 대통령은 이제 예전에 그려놨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거기 합성해서 그렇게 완성한 겁니다. 세월호 이후로. 예.
그 박근혜라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영혼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봐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적으로 훌륭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본인과 그 밑에 똘마니들과 저 유신의 망령에 뇌세포까지 오염되신 분들, 30-40%에 이 사람들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훌륭해지시든가 대통령 자리를 내놓으시든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훌륭해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를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월 11일부터 개인전을 엽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시 공간을 내줬습니까, 누가? 네. 하나는 부산에서 하고요. 예. 7월 11일부터는, 7월 26일부터는 서울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하는 거는 밝힐 수 없습니다. 좀 예민한 게 있어서요. 또 대관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좀 게릴라 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서울에서 하는 건 밝혀도 됩니다. 딴지일보의 그 벙커원에서 합니다. 주제가 그겁니다. 탄핵전입니다. 전시의 주제가 탄핵전. 네. 예. 그럼 그림 전체가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아닙니다. 동물도 있고요. 예. 에로틱한 그림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관련된 그림도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비자금 한수 촉구를 위한 특별전 이거를 열었었죠. 예. 근데 이제 정말 무슨 거짓말처럼 끝나자마자 이루어졌어요. 환수가. 그러니까는 이제 좀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저희 전시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게 농담 삼아서 주변에서. 예. 전시가 현실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은 부산에서. 네. 예. 요거는 이제 장소는 아직은 밝힐 수 없고요. 네. 7월 26일부터는 서울에서 대학로죠. 네. 예, 벙커원. 동숭동 벙커원에서. 네. 작품 전시명은 탄핵전. 아닙니다. 이제 정확히는 부정선거전인데. 예. 한자로 써 있습니다. 아비부자의 뜻정자, 먼저 선자, 클 것자. 예. 아버지의 뜻이 먼저인 게 크다. 말도 안 되는 한자인데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부제가 그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별전.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거나. 네. 말씀하시기에. 네. 예. 아니면 직을 그만두거나 둘 중에 네.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러시는 게. 예. 특별히 세월호 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늦었다.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 여론이 많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19일이었죠. 눈물을 흘리는 대국민 담화 발표도 있었고요. 네.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이 작가님이 보시기에. 남녀 관계에서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떠나면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여기 희생된 분이 300분 정도 되시는데 어떤 분 말씀처럼 다른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분이 희생된 건 아니에요. 삼풍백화점 때는 500명 넘게 희생되셨으니까. 어떤 분은 김시권 전 보도국장이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정부, 언론. 예전에는 이제 이명박 때는 그래도 가시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틈이 있었죠. 개구멍으로 지나가면 되니까. 지금은 철조망에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모든 권력기관들이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했죠?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예.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예술가들이 해야 될 몫은 저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술가들은 이 철조망에 좀 몸을 던져서 시민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뭐 보면 다 알죠. 우리 뭐 상식 가진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뭐 예. 뵌 적도 없고요. 제가 많이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벌써 뭐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렇게 그리고 있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한 사람들이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부시 같은 또라이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렇게 삶에 굉장히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두부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예술가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네. 예. 이 작가님 뭐 스튜디오에 오신 게 네. 그 그림 내가 그랬고 내가 배포했다라고 네. 표현상으로 이제 자수하시러 오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또 소환을 할지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부르지도 않는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안 부를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뭐가 문제죠? 부르는 게 이상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독재 정권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딱 하나예요. 공포 정치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죠.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게 통했었죠. 근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거든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물론 이제 대중들은 강자에게 약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높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야 되고,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베 같은 애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분들이 약점이 많아서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시는 건데요. 그분들이 두려워서 공포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양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몇 년만 참으면 됩니다. 예. 뭐 제가 특별히 용기를 가지시란 말씀 안 드려도 당당히 맞서 나가실 것 같고요. 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